은퇴 후에는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SCHD 같은 우량지수 ETF만 모아가면 14,000K입니다. 주식이나 파이어족 관련 영상들을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에는 이 공식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시드가 10억 이상의 넉넉한 파이어족들에 한해서입니다. 시드가 수십억 있는 사람들은 배당률이 2~3%에 불과해도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이 나오고 하락장이 와도 남은 현금으로 버티며 지수가 정고점을 뜰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 수준의 한정된 시드로 은퇴를 선택한 현실적인 파이어족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당장 충당해야 하는데 하락장에 주식을 잘라 팔아 생활비로 쓰는 순간 복리의 마법은 깨지고 자산은 눈덩이처럼 깎여나가니까요. 오늘은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패 삼겹살과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대파만을 이용해서 식비도 대폭 아끼고 맛까지 챙길 수 있는 저희 집 대표 효자 요리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적은 재료로도 최고의 맛을 내는 김치볶음밥처럼 시드가 부족한 파이어족이 커브드콜 ETF를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해서 최고의 효율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 실전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VO나 QQQ, SCHD가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 역시 아내를 위한 유언장에 수수료가 적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남겼을 정도니까요. 저 역시 포트폴리오의 한 축에는 우량 성장 자산을 든든하게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시드가 부족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의 폭락이 아니라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는 내 멘탈과 당장의 현금 가문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수형 성장주로만 채워두면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매달 내야 하는 월세 140만원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자산이 깎여나가는 공포 속에서는 언젠가 우상할 것이라는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산이 깎여나가는 공포 속에서는 언젠가 우상해할 것이라는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반면 적절한 비중으로 구성된 커브드콜 ETF는 매달 10% 안팎의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제 포트폴리오 약 30%, 즉 금융자산의 3분의 1이 커브드콜 상품입니다. 시장지수나 개별 주식들이 휘청거려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약 170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힙니다. 이 현금이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 방어막이 돼주기 때문에 저는 계좌를 덮어두고 아이와 놀아주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시드로도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완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어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이라고 하면 꼭 따라붙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금이 계속 깎이기만 하는 시한폭탄 같은 상품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과거 QILD 같은 1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은 단순히 옵션 프리미엄만 극대화하려다 보니 지수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원금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커버드콜 ETF들은 훨씬 영리하게 진화했습니다. JPQ, GPIQ, QQQI 같이 주가 지수의 상승 참여를 일부 열어두거나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2세대, 3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은 시장이 우상향할 때 원금 가치도 일정 부분 함께 따라 올라가면서 매달 견고한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시드가 부족한 파이어족은 커버드콜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기초 자산의 체급입니다. 아무리 눈앞의 배당률이 15에서 20% 이상의 상품이라도 기초 자산 자체가 무너지는 상품은 절대 담으면 안 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탄탄한 지수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어야 원금 방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리 MVDY 같이 일드맥스에서 나온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은
분배금은 높게 주나 원금이 크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겪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드가 적을수록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세금 다이어트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커버드콜을 직접 투자하면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연간 2천만 원 한도에 걸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중한 현금 흐름을 세금으로 빼앗기면 시드 모으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형 커버드콜 ETF와 절세 계좌인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를 ISA 계좌에서 투자에 나오는 분배금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월마다 매수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 커버드콜을 모아가면 배당 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세금 손실 없이 그대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상품을 투자하는데요. 코스피 기초지수의 프리미엄 옵션 매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배금에 배당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퇴직하기 전에 저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를 했습니다. 운이 좋아 올해 코스피의 폭등으로 분배금뿐만 아니라 주가의 상승도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6개의 커버드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배금 지급일이 월초, 월중, 월말로 나누어진 상품들이 많아 전략적으로 분산하면 매달 3번씩 월급이 들어오는 시스템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JPQ,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은 월 초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월 중순에, SPYI, QQQI는 월 말에 이렇게 월에 3번 분배금을 받으며 배당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됨을 느낍니다.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곤 합니다. 오늘 정성껏 차려낸 김치볶음밥 이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의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주듯 치밀하게 구성된 커버드콜 포트폴리오는 시드가 부족한 제 은퇴 생활의 오늘과 내일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양식이 되어줍니다. 지수 ETF만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정답이 나에게는 당장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드 크기에 내 삶을 맞추기보다 나의 현실적인 시드 규모와 지출에 맞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파이어족 생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시드와 상황에 맞는 영리한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